자,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5%대에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고 이제 상단 매물대에 머물러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차익 압력이 어쨌거나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악재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미증시 자체도 잘 이제 상승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차익 압력이 강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약보합,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오르기만 했었던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 이 정도의 이제 하락폭은 충분히 나올 법하다. 그리고 이제 저가 부근으로 갈수록 밑꼬리가 달리는 걸 보면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성으로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전에 한미반도체발 이제 실적 쇼크도 잘 소화했었고, 지금 이 HBM3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AI 반도체 이제 글로벌적으로 AI 칩이라고 할게요. AI 반도체 칩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GPU, 뭐 AMD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AI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려고 여기에 진짜 자본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가면서 새로운 AI 칩 내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자체적인 AI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어요. 엔비디아한테서 이제 최대한 의존성을 떨어뜨린다,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모델명이 코발트 100이라고 해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제 이 둘이 아주 박터지게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내렸는데 그런 게 또 이제 하방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무작정 엔비디아의 주가만 추종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코발트 100이라는 MS가 생산한 자체적인 이 AI 칩에도 HBM3가 들어가요.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HBM3는 AI 관련된 것들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인한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하락, 그런 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이 도조라고 하는,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무리 AI 관련해서 뭐 경쟁을 하건 뭐 엔비디아가 내려가건 그런 건 상관없이 HBM3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 그렇기에 이 후공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은 그에 대한 수혜를 계속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대 낙폭이 나온 거고요. 뭐 이 하락폭을 뭐 이어서 가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이게 너무 좋아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CPI도 잘 나왔었고 PPI도 잘 나왔고, 뭐 소비 지표 이것도 둔화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긴축은 끝났고, 지금 전쟁 우려도 완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하나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밸류,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단기 평선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지가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거든요. 보면은 이 10월달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이 구간이 진짜 시장이 엄청 변수가 많고 악재가 많았잖아요. 전쟁, 미국 채금리 등등등, 뭐 하방함정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주르륵 빠지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마이크론처럼 지지가 잘 나온 종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일 더 빠진다. 왜냐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뭐 위험 회피 매물이 추가적으로 쏟아지면서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월요일날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HBM3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 뭐 실적 쇼크 이런 거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실적으로 올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눌림목으로 잡아야 된다. 오늘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워낙에 신고가 부근에 있어가지고 또 힘이 정말 강한 종목이 거의 한미반도체 다음이죠. 자, 어쨌거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이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재료가 있으면은 상승을 해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 먹거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괜찮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중에 많이 눌려있는 것들 추려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금전 요구 같은 거 일체 없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하셔서 이득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뒤에 왜 HBM3가 절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질 건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 뒤에는 또 뭐 시장 분석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B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BM3의 공정 밸류 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했었고, 특히 또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 상승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이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이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눈앞에서만 2배 넘는 2.5배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BM3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BM3에.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박 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또한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를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들, 이런 잔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 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이 CPI에 이어서 엊그제 CPI죠. 엊그제 CPI에 이어서 이 PPI 그리고 이 소비지표 이런 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완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증시에는 이런 부분이 상승세를 많이 부추기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보합권으로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긴축 말고도 다른 이제 변수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전쟁.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 지구 여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제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있었던 게 이란인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쟁에 직접 개입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럼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셧다운이죠. 일단 이제 하원, 미국 하원에 이어서 이제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악재 요소들이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란이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개입할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악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랠리를 보일 만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국내 증시 또한 이제 바닥권에서 내리다가 그대로 시장 분위기 반전으로 천천히 올린 뒤에 여기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잠깐 들어와 줬고 이제 다시금 정상적으로 이전 하락폭을 등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또한 비슷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중장기 이평선, 이 224일선에서 여기를 못 들어준 채 계속 이제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상에서 길게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매수 힘이 강하다. 이거 지수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공포보다는 이제는 기대 심리가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낙폭 같은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았을 때도 여기 뚫리고 나면은 그대로 이제 2600까지 그대로 직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산타 랠리가 찾아올 그런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뭐 지금 세 거래일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내일은 살짝 이제 지지부진하게 요 부근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비슷한 흐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공매도의 이런 문제점들 이거를 뜯어 고친다고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 이런 친구들이 이거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건데 그 빌린 거를 상환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었던 게 이제 아니고 이제 90일로 통일이 됐습니다. 개인하고 똑같이. 그리고 무차입봉 매도 안 빌리고 그냥 매도 치는 거 이거를 이제 전산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차단 시스템 당연히 실시간이겠죠.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 개인, 공매도 기간 개인 외국인 담보 비율을 105%로 이제 일어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재료들이라는 거. 자, 뭐 CPI도 잘 넘겼고 긴축도 완전히 이제 사실 이제 긴축은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로 바뀌게 될 건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크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연준에서 좀 더 뻐기다가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 이런 게 조금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최대한 유의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재료가 있으면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요.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시면은 제가 추려놓은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냐면은 눌려 있는데 모멘텀은 있고 아직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눌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이슈아웃이 돼가지고 시장에 잠깐 외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굉장히 적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받아보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저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뭐 돈 들어가는 거 유료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고 종목 받아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